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화, 큐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구루마가 넘어졌습니다. 꼴 보고 이름 짓는다는 속담이 있다. 생김새와 이름이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명실상부라는 말도 있다. 이름과 사실이 서로 부합된다는 뜻이다. 한때 레리 스피크스 씨가 백악관 대변인이었을 때 그의 이름이 스페크스, 영어의 말하다기 때문에 결국 대변인이 됐다고 해외 화제는 전했었다. 믿기 어렵지만 재미있는 풀이임엔 틀림이 없다. 하기는 서양 사람의 이름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조상의 직업을 알 수 있다는데 우리의 성씨에 해당하는 뒤쪽 이름이 그에 해당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조상은 양복점을 했을 것이며 아담 스미스의 조상은 대장간을 했을 것이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진마차꾼의 후손이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의 조상은 요리사였을 것이다. 뉴튼은 원래 뉴타운에서 유래됐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에서 살던 때에 얻은 성인 셈이다. 이 밖에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이런 뜻 말고 외국인의 이름을 우리말의 어감대로 들으면 매우 이상한 경우가 많아서 아나운서들은 생방송 중에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무진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부터 잠시 그런 괴상한 이름 퍼레이드를 벌여보겠다. 1981년 5월 9일에 새로 부임한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이름은 마에다 도시까즈 씨였다. 전전 리일이라서 도시까즈지만 그냥 휙 발음하면 여지없이 도시가스였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는 도시가스의 보급 문제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릴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마에다라고만 해도 좋지만 짓궂은 사람들이 원고에 반드시 도시가스까지 꼭 붙여서 쓰곤 했었던 것이다. 1982년 9월 1일에 사망한 전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장은 폴란드를 14년 동안이나 당 독재로 장기간 통치했는데 그의 이름은 고물카였다. 당시 폴란드의 삐걱거리는 경제 상황을 생각하니 고물카, 즉 고물차가 연상돼 웃음을 참으며 뉴스를 해야 했다. 1981년 5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말레이시아 산업상의 이름은 아주 희한하게도 고척동 장관이었고 아프리카 가봉의 대통령은 봉고였다. 전국을 누비며 달리는 기아 산업의 봉고를 볼 때마다 나는 가봉 대통령 생각에 미소를 짓곤 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이름은 그 존엄한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않게 샤가리였으니 뉴스 방송 중에 샤를 조금만 세차게 발음해도 샤가리로 들려 이상하고 조금만 실수를 하면 싸가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또 이상한 이름의 대통령이 있다. 레바논의 신임 대통령은 하라비 씨였는데 하라비, 하레비와 발음이 유사하여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나중에 하라위가 맞다는 측도 있었지만 한동안 레바논 대통령은 얼마나 노인인지는 몰라도 하라비가 됐다는 외신이었다. 그뿐인가? 가뭄이 극심해서 식량 문제로 고통을 받는 아프리카 케냐의 대통령은 이름이 모이, 닭모이가 연상된다며 중국 외상의 이름은 전기침이었다. 음의 느낌대로 쓴다면 전기침인데 치안 책임자의 이름이었다면 어울릴 뻔했다. 체코의 총리는 아다 메치인데 지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더 메치라는 유행어를 떠올릴만 하다. 아니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는 말의 머리글자 모음이었다. 물론 은어였는데 70년대까지 흘러다녔던 말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로마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던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골게터의 이름은 소사였는데 그 뜻이 심부름꾼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축구팀 이름은 말메팀인데 말무덤을 연상하게 된다. 기마민족답다. 방송에서 만났던 고정 연사 가운데도 희한한 이름이 많았는데 딱 두 분만 소개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분은 오후에 교차로를 진행할 때 함께 방송하던 분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홍보부장 손수권 씨다.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늘 그분을 소개할 때마다 손수건 씨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했지만 10번에 한두 번은 손수건이 아닌 손수건이 되곤 해서 여간 미안스러운 게 아니었다. 또 한 분은 역시 오후의 교차로 프로그램의 천만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서 이상가족들의 사연을 구성지게 소개하던 대한적십자사 시민과장 김학규 씨였다. 늘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 상봉의 현장에서 같이 울어주던 분인데 우리 아나운서들은 자꾸 신봉사의 이름이 떠올라서 심학규 씨라고 말할 뻔하곤 했다. 결국은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시민과장 심학규 씨였습니다를 해버려서 퍽 죄송했던 적도 있다. 그것도 면전에서 말이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한다. 박찬영 선수와 대결했던 일본 프로곤투 선수의 이름이 무구르마였다. 배추장수가 끌고 다님직한 이름이다. 중계방송을 하면서 무구르마를 외치는 아나운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더욱 웃음이 나온다. 무구르마가 넘어졌습니다. 다운! 다운! 흥미가 있고 공감이 가는지는 몰라도 기이한 이름들임에는 틀림없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지금부터 사주팔자가 아나운서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엮어보려고 한다.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의 총집합으로 헛갈리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아나운서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헛갈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KBS와 MBC의 아나운서만 합쳐도 전국에 약 500명이 있다. 이들을 각각 분류해 보겠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기술했다. 특히 MBC 동료들의 인적사항은 몰라서 쓰지 못했다. 죄송하다. 같은 이름인 아나운서들. 김용, 서울 MBC 뉴스 스포츠 중계 해설. 김용, 전주 MBC. 박경희, 서울 KBS 뉴스 토요객석 FM. 박경희, 안동 KBS. 서기철, 서울 KBS 뉴스. 서기철, 부산 KBS. 김명숙, 서울 KBS. 김명숙, 영주 KBS. 친형제자매 이홍우, 전 KBS 아나운서, 현 심의실 형님. 이장우, 현 서울 KBS 야구중계 아나운서 실장 역임. 이규리, 서울 MBC 건강 100세 언니. 이규원, 서울 KBS 9시 뉴스. 헛갈리는 이름 시리즈. 김주환, 전 동아방송과 KBS 아나운서. 김윤환, 서울 KBS 스포츠 중계 뉴스 조기축구 실력 5단. 김신환, 서울 KBS 뉴스 종교시간 아마추어 무선사 클라리넷 연주. 김동환, 진주 KBS. 김동훈, 진주 KBS 목소리 좋기 3단. 김승한, 서울 KBS 아나운서 실장 뉴스의 대가 약주 7단. 김승일, 창원 KBS 여 뉴스 교양 프로. 이규영, 전 KBS 아나운서. 이규항, 서울 KBS 야구 중계 씨름 중계 아나운서 실장 역임. 네잎클로버 등 노래 8단 약주 7단. 이규리, 서울 MBC. 이규원, 서울 KBS 9시 뉴스 영어 3단. 김영길, 전 CBS 아나운서 실장, 전 KBS 아나운서. 김영소, 서울 KBS 야구 중계 상담 프로, 소프라노도 가능한 노래 실력 3단. 김영숙,
대구 KBS 뉴스 대담 전국에 알려진 지역 아나운서 김명숙 서울 KBS 뉴스 노래 3단 춤 3단 김명숙 영주 KBS 원종관 서울 KBS 축구 중계 뉴스 테너 3단 원정배 서울 KBS 사랑방 중계 비바 청춘 총각나이 4단 원예종 서울 KBS 뉴스 축구 중계 약주 7단 인정 5단 이장우 서울 KBS 야구 중계 프로레슬링 중계 아나운서 실장 역임 이야기 4단 약주 7단 이장우 MBC 이창호 서울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행운의 스튜디오 음주 7단 테니스 5단 노래 3단 원창호 서울 KBS 야구 중계 스포츠 자키 뉴스 아나운서실 주간 유머 3단 이창섭 서울 MBC 퀴즈 아카데미 입심 7단 최창섭 서울 MBC 뉴스 스포츠 중계 서재원 서울 KBS 뉴스 바른말 고운말 낚시 3단 음주 5단 서기원 서울 KBS 스포츠 중계 해설 프로그램 수필가 커피 5단 담배 6단 서기철 서울 KBS 뉴스 축구 3단 음주 5단 서기철 부산 KBS 키 6척 뉴스 이하 생략 이럴 수가 같은 이름 뒤바뀐 이름 어감이 비슷한 이름까지 묶어서 줄줄이 써놓고 보니 필자조차도 아물아물하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또 청각으로 식별하며 여러 아나운서를 구분해가며 방송을 들어왔겠지만 새삼 놀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일반 시청자들은 충분히 헛갈리고도 나물이라 생각된다. 어느 직종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비슷비슷한 이름이 몰려있을 것인가? 필시 무슨 운명적인 암시가 있는 것은 아닐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많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영화배우들의 이름도, 가수들의 이름도, 운동선수들의 이름도, 화가들, 성악가들, 기업인들, 소설가들, 시인들의 이름도 그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 역술인의 힘을 빌려서 그 이름들을 분석해보면 어떤 해답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대개는 도화살이 끼어 있을 것이다. 도화살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남자에게도 그 운명의 도화살은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바르고 머리틀어 올리고 고운 옷 걸쳐입고 만인 앞에 나서니 도색의 살도 끼일만 하지 않겠는가? 또 대개는 역마살이 끼어 있을 것이다. 역마직성을 가지고 싶어서 가질까마는 새벽이고 밤중이고 가리지 않고 쏘 다녀야 하고 동서남북 여기저기 온갖 데 아니 가는 곳이 없으니 필시 운명은 역마살을 끼고 난 것이다. 신역이 고되고 먹을 것은 적으니 살맞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랴. 비슷한 이름끼리 다투어 아나운서가 되어 한 군데서 근무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 가장 빈번한 해프닝이 전화소동이다. 박영웅, 원래는 박용웅이었음. 아나운서의 이름이 박용호 아나운서와 비슷하여 두 사람을 찾는 전화를 심심찮게 잘못 바꿔주고 바꿔받는다. 여보세요? 박용호 아나운서 좀 바꿔주세요. 박영웅입니까? 박용호입니까? 박영훈인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아무나 바꿔주면 아닐 경우가 더 많았다. 이세진 아나운서와 필자의 경우도 그렇다. 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상대편의 발음을 믿고 전화를 바꿔주면 대화는 엉뚱하게 진행된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별일 없지? 목소리가 좀 생소하다. 국민학교 쪽 동창인지도 모르지만 그래, 웬일이지? 웬일이긴 임마. 요전에 동창들 모였잖니? 그때 너 안 나왔다고 아무개가 되기 씹었어. 누가 날 씹었다고? 땡섭이, 땡철이. 여보세요? 정색을 하며 저
저는 이 땡땡인데요. 혹 이 XX 아나운서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아하, 이거 죄송합니다. 심한 경우는 본인이 없을 때 아나운서실에 전화를 걸어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졸라서는 역시 헛갈려 받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잠자고 있던 사람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까지 한다. 아, 박 아나운서입니까? 네, 졸린 목소리. 나야 나. 야, 대낮에 무슨 잠이야. 젊은 사람이 낮잠은 원. 빨리 나와. 다들 모였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야기가 뒤죽박죽으로 오가다가 결국은 전화 건 사람이 사과할 때가 된다. 아, 죄송합니다. 전 또 죄송합니다. 박영웅 아나운서는 본명이 박용웅이었는데 박용호 아나운서와 헛갈리기도 하고 발음도 퍽 어려워서 개명 신청을 했고 정식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개명에 성공했다. 세상에 다시 없을 번거로움이었다. 여보, 난데 당신 나한테 전화했었어? 아니요. 집으로 전화 좀 해달라는 메모가 되어 있길래. 여보, 잘하오.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헛갈린 전화 메모였다. KBS 아나운서실의 원창호 주관, 원창묵 부장, 원예종 부장 세 분이 옹기종기 같은 위치에 앉아있다. 이름으로도 아물아물거릴 판에 그냥 원 부장님께 온 전화였으니 그 메모가 제대로 전해질 리가 있을까? 아, 이봐요. 그 전화 우리 집에서 온 전화일 겁니다. 메모지는 저를 주세요. 아나운서실은 또 한 차례 폭소가 터진다. 또 있다. 따르르릉. 여보시오. 거기 방송국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이시더. 무슨 일이신지요? 조금 전에 세시 뉴스를 한 아나운서가 이세진 아나운서인가요? 이계진 아나운서인가요? 왜 그러십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방에서 커피를 먹다가 조금 전에 뉴스한 아나운서가 이계진이냐 이세진이냐 때문에 서로 박박 우기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큰 쌈 나게 생겼는기라. 그래 지금 간신히 뜯어 말려 놓았는데 어찌 된 겁니까? 아, 그러세요? 세시 뉴스는 분명 이세진 아나운서가 했는데요. 정말이제? 그럼요. 대쉬입니다. 실례지만 거기 어디십니까? 울산인기라. 네. 참 별일로 다 장거리 통하다. 정성이 디디디로 서울까지 뻗친 것이다.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기분 나쁠 리 없고 오히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아나운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은 죄송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어쩔 수도 없는 일이다. 방송이 좋아서 택한 우리의 천직이니까. 그러나 시청취자 여러분이 애정으로 듣고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나운서들의 일은 잘해야 본전이 돼버린다. 시청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항의하는 시대의 조류 때문인 듯도 하다. 사랑도 받지만 잘못이 있을 때 동네북처럼 얻어맞다 보면 맥이 빠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방송 중에 교묘하게 푸념을 했다. 청년기 고교야구 중계방송 때다. 해설가: 네, 저 주심이 지금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아나운서: 양쪽이 다 항의를 하는군요. 해설가: 그래서 야구 심판도 못해 먹을 노릇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아나운서: 옳지 이때다.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해설가: 허허허허. 시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아나운서도 방송을 잘하면 좀 남는 장사를 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름값 좀 하게 시리.